자, 우리 친구들 화면 다시 돌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다시 왔어요. 오로라 작가님 1등으로 오셨습니다. 여기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까 화면이 이렇게 누워 있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해주려고 다시 네, 라이브 초청을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매생이 클럽 친구들 여기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어 주세요. 여기 맞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매생이 클럽 라이브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떤 친구들 왔는지 한번 볼게요. 너무 궁금해요. 자, 그동안 잘 지냈어요? 우리 너무 오랜만에 만났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계속 열심히 글도 써서 올려주고 책 읽은 것도 올려주고 그날그날 살아가는 모습도 다 올려주고 해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살아가는 모습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로.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구나. 선생님이 그거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 고마운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진짜 많은 친구들이 마구마구 들어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글 썼던 친구들도 있고 또 열심히 책 읽었던 친구들도 있고 네, 또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도 있고 학교 열심히 다닌 친구도 있고 아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그랬을 거다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우리 엄마들이요 선생님만 만나면 우리 친구들 자랑을 정말 많이 해요. 정말 선생님이 막 우리 아이 공부 잘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적도 없는데 엄청 우리 딸 진짜 정말 착하고 너무 열심히 합니다. 글도 정말 잘 써요 라고 하면서 우리 엄마들이요 선생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맨날 하는 말이 자식 자랑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을 다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을 마치 만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는지도 알고 있고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 살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해줘서 진짜 고마워요. 선생님은 잘하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하다가도 못할 수가 있고 못하다가도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하는 것 자체는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잘해야지, 나 잘해야지,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더 잘해야지 라고 노력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궁금하니까 질문을 좀 해볼게요. 자, 방학 며칠 날 합니까? 여름방학 7월 며칠 아니면 오늘 했어요, 내일 해요, 8월 며칠도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방학 언제 하는지 선생님께 공개해 주세요. 서로 방학 언제 하나 날짜 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의 방학 날짜를 한번 보겠습니다. 22일, 25일, 26일 다음 주가 많네요. 이번 주도 있지만 다음 주도 있고 20일, 21일 네, 21일 많아요. 20날도 많고요. 15일에 했어요. 벌써 했다는 친구들도 많네요. 예, 축하합니다. 26일. 진짜 신기한 친구. 6월 20날 한 친구도 있고 7월. 네,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가장 많이 방학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방학을 하면 우리 친구들 방학이 다가오니까 이번 방학에는 꼭 뭘 해야지 라는 생각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도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이렇게 무려 라이브 방송에서 엄마 아빠 빼고 우리끼리 그치? 이은경 쌤이랑 우리 친구들이랑 우리끼리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자, 우리끼리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활짝 열고 방학
방학 계획을 한번 짜보도록 합시다. 뭐 방학 계획 학교에서도 짜고, 그리고 또 엄마랑도 짜고 막 했는데, 사실, 좀, 네, 마음에 들지 않는 계획이기도 하죠. 내가 원하지 않는 숙제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공부인데 엄마가 하라고 해서 계획표에 막 집어 넣으셨거나. 네, 지금 우리 친구, 네, 가장 지금 약간 위기감을 느낀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지금 엄마가 옆에 계세요. 라고 하는 친구죠. 네. 자, 우리 어머님들 자리를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엄마를 정말 사랑하지만, 네, 저랑 같이 있는 시간 동안에는 온전히 저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네, 우리 어머님 문 닫고 슥 나가주시면 센스 있는 어머님 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뭐 쓸데없는 채팅 할까봐 아니면 딴짓 할까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 걱정은 내려놓고, 네, 어쩔 수 없이 좀 쉬세요. 네, 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엄마가 옆에, 네, 우리 어머님, 네, 쉬세요. 가셔서 쉬세요.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선생님과 함께 갔어요. 네. 선생님이 엄마 쫓아버린 것 같잖아. 그쵸? 네. 근데 또 어떤 친구, 안 가세요. 앞에 계세요. 자, 우리 엄마가 좀 계시겠다라고 하면요. 그냥 두세요. 네, 엄마가 얼마나 궁금하면 또 여기까지 지키고 계시겠습니까? 자, 엄마가 궁금해서 그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친구들은 자, 이제부터 선생님과의 대화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돈을 줄게요. 돈. 얼마? 300만 원. 300만 원. 모든 친구들에게 다 300만 원을 주겠습니다. 자, 300만 원이 나에게 딱 봉투에 딱 담겨서 도착했다라고 할게요. 300만 원을 가지고 뭐 하고 싶어요? 뭐 할 거예요? 자, 채팅으로 남겨주세요. 나 300만 원 가지고 이거 할 거다. 자, 300만 원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300만 원으로, 와우, 나 300만 원으로 뭐 하지? 300만 원으로? 우와, 꽤 큰 돈인데, 3천 원도 아니고, 3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도 아니고, 무려 300만 원? 그렇다면 나 약간, 좀 관심 있는데, 나 300만 원으로 사고 싶은 거 있는데 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자, 현질하고 싶은 친구 있고요. 크리스마스 선물 받고 싶은 친구. 기부하고 싶은 친구, 저축하고 싶은 친구, 한국 가고 싶은 친구, 아마도 한국에 없나 봐요. 여행 가고 싶은 친구. 플레이스테이션 나왔습니다. 선생님 아들과 똑같습니다. 선생님 아들도 지금 선생님과 눈만 마주치면 플레이스테이션, 네, 새로 나온 5 버전으로 사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저축, 아이패드, 여행 갈 거예요. 네, 또 해외여행, 기부, 강아지, 지우개 모으고 싶어요. 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300만 원이 나에게 있다면, 그쵸? 더구나 300만 원이 나에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300만 원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고, 그 300만 원을 받는 대신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좋은 점 뭔지 아세요? 신기하게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10만 원씩 계속 새로 받는 거예요. 오늘 10만 원, 내일 10만 원. 그래서 모두 30일 동안 10만 원씩 계속 받아서 총 300만 원을 30일 동안,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매일 아침에 눈만 뜨면 1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총 다 해서 300만 원이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뭘 하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돈을 다 쓰든 못 쓰든, 그 돈을 갖다가 잃어버리든 아니면 그 돈을 정말 내가 보람된 일에 사용하든 상관없이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10만 원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할게요. 와우, 이곳은 어디인가요? 천국인가요? 네. 아침에 눈 떴는데 10만 원? 와, 그럼 나 오늘은 뭐 먹지? 나 오늘 뭐 사지? 오늘 나 이 돈 가지고 뭐 하지?
많은 생각을 하죠. 그쵸? 아마 지금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약간 두근두근하고 설레는 마음이 들 거예요. 선생님도 생각해 봤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 10만 원을 내가 아무 이유 없이 10만 원을 딱 받아요. 받아가지고 그 돈을 내 마음대로 다 쓸 수 있고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10만 원은 그날 다 쓰지 않으면 그냥 끝나요. 내가 아껴 놓을 수 없어요. 내가 어디에다가 딱 놨다가 다음날 일어나면 3만 원을 남긴 다음에 내일 일어나서 내일 받을 10만 원과 어제 덜 쓴 3만 원 해서 13만 원을 만들 수는 없어요. 나는 10만 원을 그날 다 쓰지 않으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다 쓰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그럼 첫째 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300만 원은 너무 크고요. 우리가 30일의 계획을 다 세우기는 어려우니까 첫날. 자, 눈을 떴는데 10만 원이 나에게 뿅 하고 나타난 첫날, 10만 원을 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해서 남김없이 알뜰하게 쓸 건지 생각한 다음에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자, 돈 남겨봤자 소용없어요. 다음날로 못 넘어가요. 자, 10만 원을 가지고 뭘 할까? 뭘 써야 아쉬움이 없을까? 그리고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나중에 아, 그래, 그 돈을 그렇게 쓰길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맞아요. 하루에 10,000원이 생긴다면이네요. 그거랑 비슷해요. 근데 선생님은 10배로 쏩니다. 10만 원이라고 할게요. 자, 떡볶이 먹으러 가기. 떡볶이도 내가 10만 원 중에 10,000원 밖에 떡볶이를 안 먹고 9만 원을 가지고 집에 와서 그날 밤에 잠들고 나면 다음날 9만 원은 사라지는 거예요. 다음날 눈 떴을 때 그 9만 원은 사라지고 오늘 새로 받은 10만 원만 있는 겁니다. 책 사고 싶은 친구, 아이스크림 사고 싶은 친구, 길에 뿌리기 나왔습니다. 네. 아, 그거죠. 어차피 내가 별로 사고 싶은 게 없다면 그날은 다른 사람들 쓰라고 길에다가 막 뿌려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볼펜 종류 모두 모을래요. 쇼핑할래요. 포켓몬빵 살래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10만 원을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자, 10만 원 받는 거 좋다, 별로다. 답을 적어주세요. 10만 원이 매일매일 눈을 뜰 때마다 10만 원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나는 좋다, 나는 뭐 별로다. 자, 우리 친구들 아마 지금 이미 막 채팅창을 쓰고 있는 걸로 봐서는 받는 게 좋다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은 어떨까요? 선생님은 엄청 좋죠. 엄청 좋아해요. 10만 원이 있으면 뭐 봐봐요. 선생님 지금 여기 귀걸이 하고 있죠? 한쪽 귀걸이가 사라졌습니다. 마저 한쪽을 사고 싶습니다. 그 10만 원으로요. 네. 자, 받으면 뭐든 좋겠죠. 그쵸? 더구나 내가 노력해야 받는 게 아니라 눈을 뜨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 아침에 눈을 뜰 때 엄청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아, 오늘 이 돈 가지고 뭐 하지? 하면서 아침에 눈을 뜰 때 번쩍 하고 눈이 떠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맞다. 어제 신발 못 샀는데 신발 사러 가야지. 아, 맞다. 어제 떡볶이 못 먹었는데 오늘 먹으러 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런 우리가 나에게 무언가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주어진다면 그것을 두고 내가 무엇을 할지 결정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할지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쓸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왜 갑자기 막 돈으로 플렉스를 하는 걸까? 실제로 돈 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자꾸 돈 얘기를 하시면서 막 줄 것처럼 저러시지? 맞아요. 눈치챈 친구들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매일매일 받는 그 돈 있잖아요. 그 돈처럼 혹은 그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좋은 것을 우리 친구들이 매일 아침 받고 있어요. 실제로 이것은 무엇일까요? 퀴즈입니다. 갑자기 퀴즈. 네. 우리 친구들은 돈은 아닌데 돈보다 훨씬 소중한 이것을 매일 아침 아무런 노력도 없이 받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매일 아침 똑같은 분량만큼 받고 있는 이것.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적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똑같이 다 10만 원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똑같은 만큼의 이것을 매일 아침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요. 아침에 눈만 뜨면 돼요. 아, 혜지, 밥? 네. 아침에 눈만 뜨면 밥을 받을 수 있군요. 아, 참 좋은 집이군요. 선생님도 그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자, 사랑이라고 대답한 친구도 있어요. 사랑. 아침에 눈만 뜨면 나를 매일매일 똑같이 만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나 봐요. 짱이다. 진짜 너무 좋겠다. 그런 사랑을 주시는 분이 우리 집에 있다는 거잖아요. 네, 정말 좋습니다. 자, 또 밥이 나왔습니다. 그 집 어느 집입니까? 주소 불러요. 선생님 그 집 가서 아침에 눈 좀 뜨게. 선생님 아침마다 밥하는 거 힘들어. 아주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근데 그 집은 눈만 뜨면 밥이 나온다고요? 네, 그 집 가고 싶습니다. 자, 엄마 아빠의 사랑. 엄마. 눈만 뜨면 엄마가 나오죠. 그쵸, 얘들아? 눈 떴을 때 엄마가 계시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내가 눈을 떴을 때 매일 엄마가 내 눈앞에 보이는 거는 당연한 걸까요? 무조건 엄마가 내 눈앞에 보여야 하나요? 그리고 또 하나, 엄마는 영원할까요? 우리 엄마는 영원한 사람일까요? 절대 죽지도 아프지도 않고 매일매일 똑같은 모습으로 나의 밥을 챙겨주고 내 앞에 나타날까요? 내가 눈만 뜨면?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럴까요? 아니죠. 네. 엄마는 안타깝게도 땡입니다. 엄마는 나보다 먼저 돌아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 가거나 결혼을 해서 엄마랑 같이 살지 않으면 아무리 눈을 떠도 엄마가 없어요. 우리 아빠가 지금 할머니를 가끔 만나시는 것처럼 우리도 엄마를 가끔 만날 거예요. 아빠도 마찬가지죠. 자, 엄마 아빠 땡입니다. 사랑. 지금 내가 눈을 뜨기만 하면 우리 집에는 나를 엄청나게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영원할까요? 언제나 엄마 아빠가 또 가족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끝없이 사랑해 줄까요? 우리는 늘 같이 살게 될까요? 아니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땡이에요. 자, 그렇죠. 우리 젤리 리보 친구가 정확하게 정답을 맞췄고 맞춘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정답을 맞췄다는 것 자체가 선생님은 지금 솔직히 감동, 진짜 감동. 못 맞출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길게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눈을 딱 뜬 순간 그날 하루라고 하는 정해진 똑같은 시간을 선물로 받아요. 내가 뭘 잘해서 받나요? 아니죠. 우리가 죽지 않고 건강하게 눈을 뜨기만 하면 나에게는 하루라고 하는 게 또 주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당연한 걸까요? 당연해요, 얘들아. 내가 아침이 되면 눈을 뜨는 게 당연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는 도중에 이유 없는 원인 모를 질환으로 갑자기 숨이 멎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선생님이 알고 계신 어떤 선생님 친척분이 얼마 전에 주무시다가 그대로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밤에 잠들었다가 아침에 눈을 뜨면 또 나에게 하루가 올 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그분에게는 그게 마지막 밤이었고 다시 또 하루를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아침에 눈 떴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했던 말, 눈을 떠서 여러 가지 말을 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은 어떤 말인가요? 무슨 말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로 많이 하는 말, 엄마? 아니면 졸려? 일어나기 싫어? 라는 말도 하겠죠. 자, 어떤 말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눈 뜨자마자 하는 말이 정말로 궁금합니다. 배고파. 렌즈 빼주세요. 엄마, 졸려. 학교 가기 싫다. 잘 잤다. 엄마!
학교 가셔. 학교 가기 싫어. 생각하기 싫어요. 엄마, 아빠, 야! 엄마 지금 몇 시야? 아, 졸리는데. 8시다. 엄마 몇 시야? 월요일 싫어. 학교 간당. 5분만. 안녕히 주무셨어요. 밥 줘. 이런 말들을 우리가 했어요. 실제로. 그쵸?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하루가 또 선물로 다가왔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배고프다, 졸리다, 학교 가기 싫다, 일어나기 싫다, 더 자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불평 섞인 말들을 하지 않았을까. 늦었다. 짜증나. 월요일이야. 학교 가기 싫어. 학원 가기 싫어. 5분만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게 찾아온 선물도 못 본 채 하고 그냥 내 앞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불평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것 같죠? 네. 선생님도 그럴 때가 정말 많아요. 우리 친구들, 모든 사람에게는요, 우리나라의 모든 초등학생들, 우리 친구들처럼 초등학생 친구들에게는요, 똑같이 여름방학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졌고, 그 선물은 모든 친구가 다 똑같아요. 물론 어떤 학교는 방학이 길고 어떤 학교는 방학이 짧아요. 그런데 길다고 해서 여름방학이 길면 겨울방학이 짧아지는 거고요. 여름방학이 짧으면 겨울방학이 길어지는 거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런데 이 똑같이 주어지는 여름방학인데 어떤 친구들은 그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보내는 친구들이 있고요. 반대로 어떤 친구들은 짜증나. 또 방학이야? 더워. 배고파. 심심해. 코로나. 짜증나. 입만 열면 투덜투덜 하면서 내가 방학이라고 하는 오늘 하루라고 하는 아주 큰 선물을 받은 사실도 모르고 그냥 투덜투덜 하면서 방학 내내 짜증만 내다가 끝내는 친구들도 많아요. 정말 많아요. 물론 선생님은 알고 있죠. 우리 매생이 클럽 친구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선생님은 알고 있지만 주변에 잠깐만 둘러보면 그런 친구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선생님이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방학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정말 수고했어요. 라고 나에게 찾아온 아주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죠?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선물을 받듯이 우리가 방학이 시작된 것을 평범하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생각하거나 귀찮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 방학은 1학기 때 수고한 우리 친구들이 한번 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다가오는 2학기를 힘차게 보내기 위해서 또 쉬고 충전하고 더 큰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방학을 알차게 보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선생님 방학 때 맨날 공부하라고요? 선생님 그런 얘기 하실 거죠? 라고 생각할 텐데 땡이에요. 땡. 선생님은 방학 내내 공부만 하는 거 반대합니다. 사람이 공부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네, 나중에는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져요. 그러면서 공부만 하다 하면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파서 그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싶어도 공부를 할 수 없게 돼요. 자, 공부만 열심히 하는 친구, 공부만 했다고 하는 친구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는 방학 때 내가 정말 좋아하던,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도 해봐야 되고요.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해봤던 것도 도전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선생님이랑 약속을 좀 하려고 해요. 약속을, 선생님 약속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선생님 모르시잖아요. 어차피 검사 안 할 거잖아요. 할 거예요. 선생님 검사할 거예요. 우리는 방학을 마치고 4주 후에 매생이 클럽 라이브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우리 각자 방학 동안 진짜 즐겁게, 진짜 열심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름방학을 보내고 나서
한 달을 열심히 보내고 다시 매생이 클럽에서 만나서 오늘 했던 약속을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리고요, 우리 친구들 여기 지금 채팅창에 남기는 거 다 기록 남아있는 거 알죠? 나중에 매생이 클럽 유튜브 채널 들어가면 우리 친구들이 써놓은 채팅들이 다 보여요. 선생님은 그거 보는 거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책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 책 쓰고 글 쓰다가 막힐 때 매생이 클럽에 라이브 들어가서 우리 친구들이 남겨놓은 채팅 보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선생님 취미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보고 있으면 선생님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었는데 생각이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선생님을 위해서 열심히 채팅을 남겨주길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 약속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선생님은 그냥 대놓고 말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선생님은 매생이 클럽 선생님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모르는 친구들은 잘 모르겠고 매생이 클럽 친구들은 교실에서 선생님께 칭찬받고 엄마한테도 칭찬 많이 받고 나 스스로도 공부 열심히 잘해서 기분 좋고 그리고 내가 가진 꿈을 향해서 막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그런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서 선생님 되고 싶은 사람은 선생님 되고 아이돌 되고 싶은 사람은 아이돌 되고 의사 되고 싶은 사람은 의사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판사 되고 싶은 사람 판사 되시고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일을 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나중에 성적이 되지 않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얻는 그런 슬픈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꿈 있잖아요. 그쵸? 그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아요 라고 우리 하루 계자님이 말했는데요. 안 쉬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얘들아, 선생님이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진짜 이것은 우리 친구들만 알고 있으세요. 이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선생님 혼자 깨닫고 엄청나게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던 아주 기가 막힌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자, 사람들은 누구나 결심을 해요. 아! 나도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나도 이제 책 많이 봐야지. 나도 이제 글 열심히 써야지. 라고 다짐을 해요. 자,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은 다 다짐을 합니다. 와, 진짜.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나 내일부터 운동, 나 오늘부터 책 보고! 다짐을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자,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 말이 뭔지 알아요? 내가 실천으로 옮기기만 하면 나는 더 이상 나랑 경쟁할 사람이 없을 만큼 탁월하게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뭐 하려고 하면 아 힘들어, 아 귀찮아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안 하게 되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결심하고 그 다음에 못해요. 해보니까 어려워서, 힘들어서, 귀찮아서, 많아서. 자, 그래서 100명의 사람들이 다 같이 다짐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거를 진짜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거의 비율로 보자면. 그러면 그 사람이 100명 중에 그냥 1등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죠. 그 사람은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짐하고 결심한 대로 실천으로 옮겼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실천을 안 하니까 이 실천으로 옮긴 사람이 1등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은 뭘 해야 할까요? 내가 계획한 대로 하려고 했던 걸 실천으로 옮기면 돼요. 선생님의 예를 들어줄게요. 선생님은 사람들이 나도 책을 써야지 라고 결심했을 때 선생님도 똑같이 결심을 했어요. 그래, 나도 책을 써야지 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 당시에 결심한 사람들이 1000명이 넘었어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같이 결심을 했고 그날 결심한 날부터 쓰기 시작한 사람들 먼저 책을 실제로 내게 되었어요. 실제로 책을 낸 사람은 10명도 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특별한 일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안 한 거예요. 결심을 하고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른 사람보다 그리고 내가 진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고 정말 내가 마음속에 너무나 되고 싶은 훌륭한 멋진 직업이 있다. 나 진짜 어른 됐을 때 나 이런 어른 되고 싶어. 나 저 모습 너무 멋있어.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다면 비결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방학이라고 하는 선물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선물은 선물대로 냅두고 나는 나대로 그냥 막 사는 게 아니고요. 이 방학이라고 하는 선물을, 이 보따리를 계획을 하고 그 계획한 대로 실천으로 옮기고 그래서 100명 중에 딱 한 명밖에 없다는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그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500명 넘는 친구들이 여기 있죠. 선생님, 그러면 100명 중에 한 명이면 우리 500명 중에 5명인가요?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걱정을 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이 여기 모인 중에 10%, 5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1%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지구상에 살고 있는 전체 인구 중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실천으로 옮기기만 하면 모두가 다 그 100명 중에 탁월한 한 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장담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아들이 중학교 2학년 아들이 공부를 하다가 힘들 때마다 선생님한테 와서 나 공부 많이 못한 것 같은데 공부 너무 어렵고 이번 시험이 왠지 어렵게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힘들어해요. 자, 그때 선생님이 말을 하죠. 자, 누구나 다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을 맞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나 다 매일매일 공부해야지 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자, 그런데 그 계획대로 실제로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별로 없어. 걱정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도전! 이거예요. 수학을 잘하고 싶어요. 똑같죠? 그쵸? 공부 잘하고 싶어요. 똑같이 여기까지 생각해요. 그래,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나는 이번 여름방학에 매일매일 수학 문제집을 5시간 동안 풀 거야. 라고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계획을 세워놓은 다음에 그 계획을 실제로 못 지켜요. 자, 그렇게 하다가 매일매일 흐지부지 되면서 내 소중한 선물인 여름방학을 날려버리는 거죠. 자, 지금 우리 레인보우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제 MBTI가 다짐을 하면 지키지 못한대요 라고 했대요. 자, MBTI 얘기해 줄까요? 바뀝니다. MBTI 우리 친구들 요새 검사 많이 하죠. MBTI가요 고정돼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10년 전에 MBTI와 지금 MBTI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내가 MBTI가 원래 계획을 못 지키는 MBTI라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 내 인생은 딱 그 정도예요. 여러분, 딱 그 정도 수준으로 살다가 죽을 거예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나에게 주어진 딱 한 번뿐인 인생이 너무 아쉽죠. 네. 그렇게 살지 않을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내가 정말로 실천해야겠다, 그리고 실천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2가지를 골라보기로 할 거예요. 자,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도 좀 잘하고 싶었는데 잘 못해서 속상한 적이 있었거나 친구가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웠거나 이 공부 때문에 내가 자꾸 너무 자신감이 떨어져서 진짜 난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그런 과목을 한 가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풀 때 계산을 계속 틀리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 친구는 수학 연산이 제일 약한 거예요. 자, 그럼 그 친구는 생각해보고 내가 뭐가 제일 약하더라를 생각해서 가장 약한 과목을 수학 연산으로 꽂고 채팅창에다 남겨주면 되고요. 내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데 책을 좀 많이 안 읽는 편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책 읽기, 독서를 쓰세요. 그 다음, 수학, 과학은 재밌는데 나는 영어가 왜 이렇게 어렵지? 영어만 생각하면 난 머리 아파, 짜증나 라고 하는 친구들은 영어를 쓰세요. 나는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는데 국어는 무슨 소린지 읽어도 모르겠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국어 혹은 독서라고 쓰면 되겠죠. 자, 내가 생각하기에 나 진짜 이 과목 때문에 조금 마음 상한 적 있다. 나 이 과목은 좀 잘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했던 그 과목을
계획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게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바꾸게 될 거예요. 장담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아주 작은 차이로 바뀌어요. 지금 여기 보면 구구단을 외우고 싶어요. 구구단을 잘 못 외워야 하는 친구 있어요. 자, 구구단을 잘 못 외우는 친구가 2명이 있다고 할게요. 한 친구는 실제로 구구단을 연습하고 한 친구는 구구단을 외우지 않아요. 둘 다 똑같이 구구단을 외워야지 라고 다짐은 했지만 실천을 하는 친구와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이 두 사람 얼핏 보면 비슷해요. 뭐 똑같이 학년도 비슷하고 구구단 그것 조금 못 외운다고 뭔 일이 생기겠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렇게 구구단을 완벽하게 열심히 외워서 2학기에 수업에 들어가서 2학기에 개학을 해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 친구와 구구단을 해야지 라고 생각만 하다가 결국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못한 채 흐지부지 방학을 보내고 몰라 피곤해 짜증나 이런 마음으로 다시 2학기를 시작한 친구, 누가 2학기에 학교에서 더 멋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어떤 친구가 학교 생활이 더 즐거울까요? 그때부터 두 사람은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국어, 영어, 기타, 수학, 아까 한자도 있었고요. 역사도 있었어요. 과학도 있었고요. 자, 힘든 과목이 별로 없는데 라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는 뭘 정하냐면 더 잘하고 싶은 거. 나는 다 비슷하게 선생님 저는 좀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라고 하면 근데 선생님 저 생각해보니까 솔직히 제 친구가 영어로 엄청 어려운 문제집 풀고 있어서 좀 그거 샘난 적 있었어요. 저도 영어 조금 더 잘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영어로 영어라고 해주면 되고요. 선생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얘들아, 여름방학은 그렇게 길지 않고요. 우리 공부만 할 순 없어요.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욕심부려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요. 이것도 할 거예요 라고 해봤자 나는 또 어떻게 되냐면 또 한다고 했다가 또 못했어. 이렇게 될 거예요. 한다고 했다가 또 못했어 라는 거를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고른 거예요. 알겠죠? 자, 그 한 가지 오늘 정하세요. 부족한 과목도 되고요. 잘하고 싶은 과목도 됩니다. 어쨌든 공부 중에 하나는 정해야 돼요. 공부 중에 하나. 알겠죠? 자, 지금 사회도 있고 한자도 있고 여러 가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체육은 뺄게요. 체육은 기본이에요. 체육은 우리가 특별히 더 막 체육을 위해서 노력한다기보다는 늘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자, 공부 중에 하나. 그리고 우리 저기 중요한 친구 나왔어요. 글씨체 바꾸고 싶어요. 글씨체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은 이번 여름방학 때 글씨체 바꾸는 거를 도전하세요. 글씨체는 정말 중요해요. 선생님 글씨 못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컴퓨터로 쓰는 거고 어차피 알아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죠.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글씨를 잘 쓴 사람은 똑같은 수준의 시험 문제가 있었을 때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글씨체 지금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이번 방학에 글씨 좀 쓰는 거 힘든 친구들 글씨 쓰세요. 그 다음에 글쓰기 열심히 예전에 선생님이 열심히 했는데 지금 열심히 못했어요. 요새 좀 안 했어요 하는 친구들 글쓰기 다시 한번 집중해서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선생님 제가 원래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요새는 책을 많이 안 읽었어요 하는 친구. 자, 그런 친구들은 책 읽기 열심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수학을 좀 잘하고 싶은데 수학이 잘 되지 않아요 하는 친구들도 진짜 많습니다. 자, 내가 가장 조금 자신 없어 하는 과목 한 가지를 이번 방학 때 완전히 이번 방학 때 내가 얘랑 친구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과목들은 또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겨울방학이 또 있을 거고요. 내년 여름, 내년 겨울 또 있습니다. 자, 공부 중에 한 가지 골랐죠? 자, 공부 중에 한 가지 골랐으면 또 하나 골라야 돼요. 뭘 고르냐? 자, 이번에 골라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나 고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선생님 저는 종이 접기가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저는 종이 접을 때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 저는 컬러링 하는 거 좋아해요. 선생님 저는 농구를 정말 좋아해요. 선생님 저는 축구를 정말 좋아해요. 선생님은
선생님, 저는 유튜브 촬영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선생님, 저는 책 만드는 게 좋아요. 선생님, 저는 막 여러 가지 볼펜으로 글씨 쓰는 걸 재미있어 해요. 선생님, 저는 피아노가 재미있어요. 선생님, 저는 축구가 재미있고, 만들기가 재미있고, 선생님, 저는 곤충 채집이 재미있고, 네, 선생님, 저는 야구도 정말 재미있어요. 자, 여기에서 안 하는 거, 안 되는 거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는 거 빼고, 나머지.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 말고 실제로 손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여서 뭔가 활동을 하는 것들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한 가지를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자전거 좋아하는 친구 있고요. 피아노 좋아하는 친구 있고요. 또 어떤 친구 보니까 유기견 보호소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도 있대요. 와, 우리 공부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자, 공부를 아무리 좋아해도 공부만 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자, 공부는 아까 한 가지 정했고 지금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종이 접기, 책 읽기, 낮잠 자기, 야구, 피아노, 스케이트, 그리기, 노래 부르기, 배드민턴 치기, 수영, 슬라임. 네, 공부만 아니고 공부랑 스마트폰 빼고 다 됩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이번 여름방학 동안 실컷 해보세요.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기로 했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진짜 신기한 이야기 해줄까요? 자, 우리나라에 가장 공부를 잘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중학생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언니, 오빠, 형아, 누나들만 합격할 수 있는 모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고등학교에 이제 고등학교 시험을 볼 때 그 학교는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데요. 그 학교 시험을 치러 친구들이 다 모였대요.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모였는데 글쎄 그 자리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온 친구가 아무도 없었대요. 모두 다 폴더폰을 꺼내서 엄마 시험 끝났어요 라고 하면서 폴더폰을 열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 친구들의 공통점, 네, 스마트폰이 얼마나 나의 시간을 빼앗아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안 쓰는 거예요. 그 형아 누나들은. 존경스럽죠? 네. 자, 스마트폰이 이미 있다면 그걸 갖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자, 갖다 버리지는 말고요. 이번 여름방학 동안 덥다고 집에 누워서 스마트폰만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스마트폰 하는 시간을 아끼고 줄여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하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매일 할 게 없으니까 스마트폰만 붙잡고 재미도 없는 카톡방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아까 봤던 유튜브를 보고 또 보고 계속 3시간, 4시간, 6시간, 7시간까지 보고 있는 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꿈을 이루냐 안 이루냐는 아주 작은 차이라고 했죠. 계획한 대로 실천하느냐 라고 한다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간단해요. 줄이세요. 실천하세요. 스마트폰이 내 시간을 뺏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스마트폰한테 바보처럼 시간 뺏기지 마세요. 얘들아,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10만 원 얘기했죠. 매일 눈을 떴는데 10만 원을 받아요. 내가 10만 원을 딱 받았는데 누가 와서 갑자기 그 중에 9만 원을 가져간다고 할게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와서 성금성금 걸어오더니 거기서 9만 원을 확 뺏어서 가져가 버려요. 매일매일 아침에 또 눈을 떠서 10만 원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는데 또 누가 9만 원을 가져가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기분 나쁘죠? 스마트폰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눈을 떠서 하루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선물을 받았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는데 스마트폰이 와서 내 시간을 그냥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려고 했던 공부도 있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내 취미생활도 있는데 공부도 못하게 만들고 취미생활도 할 수 없게 만들고 내 시간을 그냥 다 가져가 버리는, 마치 10만 원 중에 9만 원을 훔쳐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내 시간을 도둑질해가는 게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서 내게 스마트폰이 있다면 이번 방학에는 내가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실천에 옮겨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내가 정말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그 꿈을 먼저 이룬 사람들의 모습을 쫓아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했던 잘한 행동들을 흉내내세요. 가장 우수한 고등학생들,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모인 학교의 시험장에 스마트폰을 꺼내서 들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왜 스마트폰, 그 편리한 스마트폰을 왜 안 썼을까를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내 스마트폰, 내 사랑하는 스마트폰이 나에게 있어도 내가 그것을 더 멀리 할수록 무조건 나에게 유리한 거예요. 알겠죠? 자, 스마트폰을 갖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시간을 조절하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할 수 있습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10만 원 중에 9만 원 뺏기지 마세요. 자, 그리고요, 우리 친구들 스마트폰 조절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매일매일 운동을 꼭 해야 돼요. 알겠죠? 운동을 꼭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래서 공부 하나, 취미생활 하나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제부터는 아무 말 대잔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생이 클럽의 시그니처 순서입니다. 자, 선생님의 질문에 답변, 이런 답변 해도 되나? 라는 생각하지 말고 상상의 나래를 마구마구 펼쳐서 내 맘대로 막 그냥 대답하고 튀어버리면 됩니다. 알았죠? 자, 이번 여름방학에 나는 이거는 꼭 먹어야 돼. 나 진짜 이거는 꼭 먹고 싶어. 자, 무엇을 먹겠습니까? 한 가지만 써주세요. 나 진짜 이거는 너무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있을까? 자, 뭘까요? 자, 스마트폰 아니죠. 이번 여름방학에 먹고 싶은 건 한 가지는 피자, 스테이크, 치킨, 네, 나오고 있습니다. 밥, 마라탕, 한우. 이거 왜 쓰냐면요, 나중에 우리 방학 끝나고 다시 마무리하는 라이브 때 만나서 내가 실제로 오늘 적었던 이 음식을 방학 때 먹었는지 못 먹었는지 선생님이 물어볼 거예요. 알겠죠? 자,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 계획했던 대로 공부했던 사람, 그 다음에 계획했던 대로 열심히 취미생활 한 사람, 계획한 대로 스마트폰 멀리 했던 사람, 계획한 대로 음식 먹은 사람 물어볼 거예요. 자, 맛있는 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한 마리의 동물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동물과 여름방학을 함께 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동물을 집 안으로 끌고 오고 싶습니까? 자, 이건 현실감이 전혀 없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은 호랑이를 데려올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누구 데려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강아지, 네. 강아지, 고양이, 강아지, 네. 고양이, 강아지, 돼지 좋습니다. 우리 농장 주인 친구 돼지라고 썼어요. 네. 토끼, 개, 병아리.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동물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이 어제는 기린을 생각했는데 기린이 우리 집에 천장을 뚫고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우리 집 천장을 뚫으면 이 윗집에까지 막 모기 이렇게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우리도 좋고 위층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새를 데리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향유고래를 집안에서 키우고 싶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방학 때 데려다 키우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방학 때 내가 연속으로 아무도 깨우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끝까지 잘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몇 시간 연속으로 잠을 쿨쿨 자고 싶은지, 자, 시간을 숫자로 써주세요. 나 몇 시간 연속 잘 거야. 나 깨우지 마세요. 엄마 저 깨우지 마세요. 저 138시간 연속 잘 거예요. 아니요. 저는 538시간이요. 자,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막 쓰세요. 이게 몇 시간이면 며칠이고 막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자, 내가 진짜 나 이 정도 자면 정말 더 바랄 게 없겠다. 맨날 학교 갈 때 졸린데 일어나서 학교 가는 거 되게 힘들었잖아요, 얘들아. 자, 그러니까 자고 싶은 대로 원 없이 잔다 생각하고 12시간, 10시간, 8시간, 11시간, 아까 24시간도 있었어요. 자, 4시간. 많이 자는 거 싫어요. 13시간.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엄마가 오늘 나에게 특별히 너 자고 싶을 때 자. 일찍 자라는 말 안 할 테니까 너 놀고 싶은 대로 놀다가 네가 원하는 시간에 자라고 한다면 나
새벽 몇 시에 잠들 건지 그 새벽 몇 시 시간을 써주세요. 몇 시에 자면 좋을까 얘들아? 우리 몇 시까지 놀까? 막 이거 하면 진짜 막 새벽 4시에 라이브 막 이렇게 하면 정말 웃기겠다. 그쵸? 자, 참고로 그건 불가능해요. 선생님은 너무 졸린 사람이에요. 자, 아예 앉아! 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12시, 8시, 아마 아침 8시까지 안 잔다는 얘기 같아요. 새벽 1시, 새벽 3시, 밤샐래요. 아침 7시까지 친구들이랑 밤새워 놀래요 하는 친구도 있어요. 새벽 7시, 9시, 3시. 와우. 엄마 잘 때, 밤 새는 거. 새벽 1시, 아침 7시. 다들 대단한데, 얘들아. 자, 이거는 정말 선생님의 상상이지만, 우리 그렇다면 상상으로 우리가 만약 그 시간을 정할 수 있다면 방학 끝나고 나서 만나는 한 달 후에 하는 라이브 우리 몇 시에 할까요? 시간 정해주세요. 선생님, 새벽 3시가 딱이죠. 라이브는 새벽입니다. 선생님, 아침 7시는 어때요? 밤을 꼴딱 새고 아침 7시에 다 같이 만나는 거죠.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몇 시에 라이브 하면 좋을까요? 이대로 정해지는 건 아닌데 이대로 상상은 할 수 있어요. 그쵸? 자, 선생님, 이 8시 라이브 좀 유치해요. 유치원 애들 같아요. 우리 그래도 초딩이니까 한 12시 정도에는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하시면서, 네. 어쨌든 나의 생각을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라이브 시간은 이런 식으로 정했고요. 자, 우리 그러면 이번 방학에 내가, 엄마, 아빠, 우리 가족들이랑 딱 한 군데 어디론가 여행을 갈 수 있다면 실제로 가고 안 가고는 상관없어요. 한 군데 어디 아주 멀어도 상관없어요. 아주 비싸게 돈을 줘야 되는 곳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상상으로 가는 거니까. 자, 나 진짜 여기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도 나는 가고 싶다. 나는 갈 거다. 상상으로 갈 거다 하는 내가 가고 싶은 어떤 지역, 여행하고 싶은 어딘가를 써보세요. 파리, 우주, 미국, 제주도. 아, 또 뭐 있을까? 자, 제주도가 많이 나오네요. 자, 선생님, 저는 여기 꼭 가고 싶어요. 화성, 태국, 부산, 파라다이스, 코사무이, 아마존, 화성, 토트넘 누구예요? 같이 가요, 선생님이랑. 선생님, 손흥민 선수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손흥민 선수 영국까지 따라가서 보고 싶습니다. 하와이, 워터파크, 여수, 중국,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고급 호텔, 같이 갑시다. 네, 두바이, 서울, 일본, 사후세계, 죽고 난 곳, 지옥, 하늘나라? 이런 데 가는 거예요. 네. 칠레, 괌, 아마존. 우리 친구들 아는 곳이 많네요. 안드로메다, 은하, 하와이, 북한. 북한 나왔어요. 북한. 북한 같이 가자. 선생님도 북한 되게 궁금해요. 북한에는 또 유튜브가 없잖아요. 그쵸? 북한 사람들에게 유튜브 찍는 법을 좀 알려주고 싶은데 말이에요. 베트남, 영국, 위장. 네. 와, 우리 친구들이 정말 가고 싶은 데가 많네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루어지기 어려운 꿈들도 많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도 되게 많이 즐겁게 방학을 계획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다시 만날 거예요. 엄마들 통해서 선생님이 안내해 줄 테니까 꼭 그 시간 맞춰서 만나고요.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나서 선생님 저 이거 한다고 했는데 실천했어요. 라는 말을 꼭 남겨야 돼요. 알겠죠? 안 남기면 선생님 진짜 너무 서운하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설명해줬는데 진짜 선생님 울 수도 있어요. 너무 속상해서.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실천했어요 라고 말을 해줘서 선생님이 감동 먹고 울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막 우리 친구들 때문에 너무너무 감동하는 일이 막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 매생이 클럽 열심히 쓰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쓰기 클럽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쓰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열심히 또 2권의 책을 쓰고 싶은 친구들을 위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책은 3줄 쓰기라는 책인데요. 글 쓰는 거 너무 힘들었던 친구들 딱 3줄만 쓰세요. 이번 방학에 이 책을 가지고 3줄만 쓰면 됩니다. 이제까지 한쪽씩 쓰느라 힘들었죠? 자, 3줄 쓰기로 한번 쉬어가세요. 여기 주제 진짜 재미있는 주제 많습니다. 재미있는 주제가 120개가 들어있는데요. 하루에 하나씩만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아무거나 따다다다다단 짠 펼쳐가지고
정글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어떤 동물과 눈이 마주쳤어. 어떤 동물이니? 그 동물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지? 하면 이것에 대한 대답을 선생님이 이미 다 써놨어요. 선생님의 글을 읽어보고 우리 친구들은 더 재미있게 쓰세요. 알겠죠? 세 줄만 쓰면 끝나요. 여기 위에 선생님이 이미 선생님의 글을 써놨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세 줄 쓰는 거 힘들까봐 이렇게 쓰세요 라는 마음으로 써놨어요. 재미있는 주제가 정말 많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일기 쓰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일기 쓰기 책을 선생님이 또 만들었어요. 이 책을 보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질문들의 답을 해보면서 일기를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쓰면요, 일기 쓰는 게 이제 힘들지 않을 거예요. 자, 글쓰기 책 기다렸던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여름방학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여름방학에도 글쓰기 열심히 쓰고 우리 다시 3주 후에 만날 때는 4주 후에 만날 때는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제가 정말로 계획했던 거 했어요. 그리고 이번 방학에 책도 많이 읽고 글도 많이 쓰고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정말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예전보다 줄였어요 라고 하는 우리 친구들의 채팅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아쉽지만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서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부터는 엄마 아빠께 가서 라이브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도 꼭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내가 결심한 거를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엄마, 저 오늘 라이브 하면서 공부 중에서는 뭐를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고, 그리고 취미생활 중에서는 이거를 열심히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저 스마트폰 이제 많이 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지켜봐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가 오늘 다짐한 것들을 부모님께 바로 말씀을 드리세요. 말씀을 드리는 것과 안 드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니, 그냥 생각만 하면 되지 뭘 자꾸 말하라고 해요. 사람은 내가 말을 하고 나면 그 말한 것대로 지키고 싶어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새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생각만 하는 것과 생각한 것을 말로 바꾸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꼭 말로 바꾸세요. 집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인형이라도 놓고 그 인형한테 내가 말하세요. 하면서 나 스스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 즉 계획은 했으나 다짐은 했으나 실천하지 않는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 번 태어난 인생인데 대충 살고 싶어요? 멋있게 살고 싶어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충 살고 싶은 친구는 대충이라고 쓰고요. 선생님, 저 진짜 솔직히 되게 멋지게 살고 싶어요 하는 친구, 멋지게 라고 써보세요. 우리 친구들 어떤 반응이 많을까요? 자, 내가 대충 살다가, 저는 그냥 약간 대충 살다가 뭐 귀찮고 힘드니까 대충 살다가 그냥 뭐 나이 들면 죽죠 뭐 꿈이 어딨어요, 그냥 대충 살면 되죠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대충이라고 써보세요. 그런 친구들이 있을까? 지금 정말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저 멋지게 살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멋지게는 시험을 100점 맞고 시험 봤을 때 1등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살아가세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인이 되기 전,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노력해야 돼요. 내 꿈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 꿈은 여기 있는데 이만큼 가까이 가는 친구가 있고요. 완전히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가까이 가세요. 무엇을 통해서? 내가 성실하게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알겠죠? 네. 우리 친구들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멋지게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멋지게 살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방학도 멋지게 보내세요. 늦잠 자고 일어나서 잔소리 듣고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징징거리다가 나중에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막 싸우고 엄마한테 혼나서 울고 밥 먹다가 막 투정 부리고 화나고 짜증나고 귀찮고 막 힘들고 덥고 짜증나는 그런 방학 아니고 내가 정말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 멋지게 해내는 그런 방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했던 이야기들 마음속에 다짐하고 딱 결심한 친구들 많이 있죠. 네, 결심한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 결심해서 끝나면 안 돼요. 결심하지 말고
실천으로 옮기는 겁니다. 우리는 4주 후에 방학 진짜 즐겁게 보내세요. 알겠죠? 진짜 열심히 진짜 즐겁게 보내고 우리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4주 후에 라이브에서 다시 만나서 선생님 저 방학 때 진짜 이렇게 했어요. 지켰어요. 실천했어요. 라고 말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우리 친구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선생님은 4주 후에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이만 여기서 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즐겁게 잘 보내고 잘 자요. 안녕!